안녕하세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관심의 척도? 시선의 의미는 사람 따라 모두 달라지겠지만 저에게 있어 시선의 의미는 그저 두려움, 공포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시선이 공포가 되어야만 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하기가 두렵고 아프던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따돌림의 피해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반 아이들과 싸운 것도 아니었고 분란을 조장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언제나 늘 옆에 있는 것은 서러움뿐이었습니다. 이동 수업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헤매기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진짜 재수없게 생겼다. 왜 저렇게까지 살고 싶을까라는 말들도 묵묵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이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듯 했습니다. 집단주의가 주를 이루는 학교에서 혼자인 저는 존재 자체가 웃음거리였으며 아이들의 이야기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더 이상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커터칼을 가지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내신 몇 등급 이상 받기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표는 이미 사치가 된 지 오래였고 그저 살아있기가 목표였습니다. 온 힘은 정신력에 보탰던 탓에 학교 성적은 개판을 치기 시작했고 수업 태도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도중 저는 담임 선생님과 개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는 잘 지내냐는 말씀을 꺼내셨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다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절 따돌려요. 그 집도 몇 달 동안 못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말했더라면 그나마라도 괜찮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두려웠습니다. 꾸지람의 대상이 아이들이 된다면 그 보복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너그러웠던 선생님께서는 뚜렷한 목표가 없어 보이는 저를 교무실에 세워놓고 꾸중하셨습니다. 꾸중하시던 도중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거 아니야? 라며 윽박지르셨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어 분명 모르실 거라 생각했었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렴풋이 제가 당하고 있었으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출구가 닫힌 기분이었고 29대 1에 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학년이 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타이르며 지난 1년을 버텼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반에서 탈출했지만 저는 막상 새학년이 다가오자 불안함과 기대의 공존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걱정도 컸지만 과거의 저를 모르던 친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저는 본래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 좋아하는 엽기 떡볶이 착한 맛을 먹고 학교 성적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더 이상 점심시간 혼자 있을 곳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가끔 복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마주치는 그때 반 아이들은 여전히 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도 됨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행복해진 제가 너무도 증오스러워졌습니다. 따돌림을 겪으면 항상 생각하던 것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 지나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행복해지고 나니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귀찮아하는 제 자신이 있었고 그런 제가 미웠고 화가 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졌지만 스스로에게 이중성을 느낀 제가 이 연단에 선 이유는 복에 겨운 소리를 하나 하고자였습니다. 제가 2시간 반을 버스에서 졸며 서울까지 온 건 그저 힘들었다며 징징대려고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고마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픔을 기꺼이 꺼내야 말하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직장에,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무언가에 크게 찔렸을 때 그 당시에는 출혈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출혈이 가장 클 때는 그 무언가에 찔렸을 때가 뽑힐 때죠. 저는 이제 따돌림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날렸던 화살을 뽑아내고 있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따돌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시 소중한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따뜻함이 담겨있는 행동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행동이 말 한마디가, 행동 한 번이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의 또 다른 저는 집단 구타에 시달리거나 금품, 갈취 등 여러 폭력들의 굴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저는 모두 다른 이야기를 말하기에 제목을 붙일 수도 요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목이 없는 이 이야기를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진 않았는지 반성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또 다른 제가 없는 세계, 따뜻한 시선이 교차하는 세상을 꿈꾸고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